지금 미국 달러가 정말 엄청난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달러가 강세냐 약세냐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달러의 본질 자체가 바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건 전 세계 투자자들한테 완전히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죠. 오늘 이 자료 분석에서는 이 달러의 거대한 전환이 대체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뭘 준비해야 하는지 한번 깊숙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거 진짜 흥미로운 퍼즐 같은 이야기인데요. 여기 한번 보세요. S&P 500 지수가 미국 달러 기준으로 보면 무려 14%나 올랐습니다. 와, 정말 훌륭한 성과죠. 근데요, 똑같은 기간에 똑같은 지수를 유로화로 환산해서 보니까 수익률이 거의 0%에 가까워요? 아니,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같은 주식을 샀는데 왜 누구는 이렇게 크게 웃고 누구는 겨우 본전치기만 한 걸까요? 그 정답은요, 바로 달러 자체의 성격이 변했다는 데 있습니다. 바로 여기 그 해답이 있죠. 예전에 우리가 알던 달러는 뭐랄까, 거친 파도 속의 안전한 항구, 바로 안전자산이었어요. 변동성도 낮았고요. 하지만 지금의 달러는 완전히 다릅니다. 관세 정책이라든지 연준을 향한 압박, 또 어마어마한 재정 적자 같은 새로운 압력들 때문에 훨씬 더 변동성이 큰 자산으로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은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바로 환율, 특히 이 달러의 움직임이 내 포트폴리오 성과에 정말 극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죠. 이제는 단순히 미국 자산에 투자하는 것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이 모든 수익률 차이를 만든 주범, 바로 이 숫자입니다. 마이너스 10%. 2025년 1월 고점에 비해서 달러 가치가 10%나 떨어지면서 미국 투자자와 다른 나라 투자자의 희비를 가른 결정적인 요인이 된 거죠. 이 슬라이드를 보면 과거와 현재가 정말 극명하게 비교되죠. 왼쪽의 과거 세계에서 달러는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그야말로 안전자산이었어요. 근데 오른쪽, 현재의 달러는 어떤가요? 관세전쟁의 위협,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흔드는 정치적인 압박, 그리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적자, 이런 새로운 변수들이 달러를 훨씬 더 예측하기 어렵고 위험한 자산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이런 달러의 변화에 과연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아마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그러니까 CBDC를 떠올리실 텐데요. 하지만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 그 이면에는 훨씬 더 크고 어떻게 보면 더 복잡한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미국 정부와 연준의 입장은 아주 단호합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내 임기 동안 CBDC는 없다고 딱 못을 박았고요. 심지어 의회에서는 노 CBDC 액트라는 법안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개인들을 상대로 한 디지털 달러는 만들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는 곳에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디지털 달러를 차근차근 구축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미국의 진짜 전략이에요. 디지털 달러 스택이라고 불리는 이 구조 말이죠. 이건 정부가 직접 개인에게 화폐를 발행하는 그런 CBDC 방식이 아니에요. 그 대신에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시스템을 통해서 달러의 디지털화를 구현하는 훨씬 더 교묘하고 강력한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스택은 총 3개의 층으로 되어 있어요. 제일 밑에 기반층에는 연준과 기존 은행 시스템이 있고요. 이들은 FedNow라는 실시간 결제망으로 서로 연결됩니다. 그 바로 위 화폐층에는 정부의 규제를 받는 민간 스테이블 코인들이 자리 잡는 거고요. 그리고 맨 위 애플리케이션 층에서 디파이나 해외 송금 같은 실제 서비스들이 이 디지털 달러를 활용하게 되는 구조인 거죠. 정말 영리한 설계라고밖에 할 수 없네요. 이런 기술적인 스택 구조는 그냥 결제를 좀 편하게 만들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훨씬 더 거대한 지정학적인 목표, 바로 달러 패권 2.0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도구인 셈이죠. 자, 이 그림에서 그 큰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시죠. 가운데 달러를 중심으로 해서 기존의 미국 국채 시장은 물론이고 FedNow, 규제된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심지어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까지 전부 다 연결이 됩니다. 이 강력한 시스템을 통해서 유럽, 아시아, 신흥시장의 자본을 싹 끌어들여서 21세기 디지털 금융시대에도 달러의 지배력을 굳건히 유지하겠다. 바로 이게 미국의 속셈인 겁니다. 달러의 성격이 이렇게 막 변하고 있다면 투자자들은 대체 어디서 안정을 찾아야 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금보와 비트코인이 아주 중요한 안전밸브로서 주목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문장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어요. 법정화폐에 대한 신뢰가 약해질 때의 안전 밸브. 달러를 포함해서 각국 정부가 찍어내는 돈의 가치가 흔들릴 때 투자자들은 내 자산 가치를 보존해줄 다른 무언가를 찾게 되잖아요. 바로 그 대안으로 금과 비트코인이 떠오르고 있는 거죠. 물론 금하고 비트코인은 서로 좀 다릅니다. 금은 수천 년 동안 검증된 실물에 기반한 전통적인 해지 수단이죠. 반면에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는 새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요. 24시간 내내 전 세계에서 거래되고 변동성은 훨씬 높지만 디지털 시대에 딱 맞는 속성을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은 역할은 비슷한데 성격은 다른, 뭐랄까, 평행우주에 있는 셈이죠. 이 이미지를 보면 그 역할을 아주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의 압력이 막 높아질 때 금과 비트코인은 그 압력을 빼주는 안전 밸브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투자자들한테는 일종의 보험을 제공해주는 셈이죠. 자, 지금까지 달러의 변화 그리고 그 대안들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새로운 금융 환경을 우리는 대체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이제는 정말 실질적인 전략의 틀을 고민해 볼 시간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뭐 특정 종목을 추천한다 이런 게 절대 아니고요. 생각의 틀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제 미국 주식은 성장성이라는 장점과 함께 환율 리스크라는 단점을 동시에 가진 자산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외 다른 통화 자산으로 분산하고 또 금과 같은 실물 자산이나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을 리스크를 막는 해지 수단으로서 포트폴리오에 넣는 걸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앞으로 미래는 여러 갈래로 열려 있죠. 달러가 완만하게 약해지는 기본 시나리오도 있겠지만 또 한 번 10%가 훅 빠지는 그런 스트레스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AI 기술 붐이 모든 리스크를 다 덮어버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금이 미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흘러들어갈 수도 있죠. 중요한 건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지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전략을 갖추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달러는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게 스스로를 재창조하고 있는 거죠. 그 과정에서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변동성과 기회가 동시에 생겨나고 있고요. 오늘 이 분석을 통해 여러분께 던져진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디지털 시대를 위해서 재건되고 있는 달러, 당신의 투자 전략은 이 거대한 변화에 맞설 준비가 과연 되어 있으신가요?